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알람이 아니라 현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지? 벽시계를 보니 새벽 6시. 전날 밤 새벽 2시가 넘도록 편집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기 때문에 눈꺼풀이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한지우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옆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문을 조금 열자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명예훼손 고소장입니다.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순간 귀에 들리는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가 이름만 쓰면 되는 칸을 가리켰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저는 기계처럼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에서 저는 그대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송달서. 검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힘없이 봉투를 뜯자 제 이름과 함께 굵은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한지우, 고소인 박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지우야. 복도 끝에서 어머님이 슬리퍼를 끌며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얼굴은 새벽부터 이미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겨우 입을 떼기도 전에 어머님이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다시피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머님의 손이 종이를 덜덜 떨며 펼쳤습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어머님의 입술이 어느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집안 전체가 울릴 만큼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상 때문에 신우이가 너를 고소했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당신이 만든 말과 글, 영상 때문에 내 명예가 망가졌으니 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면 단순한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위 고소인 칸에 적힌 이름이 다름 아닌 제 친신우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제가 겨우 물으니 어머님이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금 장난칠 처지로 보이냐?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할 줄은. 어머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저는 고소장 위의 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정신적 피해. 종이 위에 적힌 말들이 마치 굵은 못처럼 제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종이를 접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젯밤, 단톡방, 맘카페, 그리고 전화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젯밤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현관 앞에서 고소장을 받은 저는 머릿속으로 12시간 전, 그 전날 저녁으로 천천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전날 저녁.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재워놓고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노트북, 그리고 따뜻한 조명. 제가 밤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뒤풀이 중인 영상의 재생발을 보면서 마지막 문장을 녹음하려는데 거실에서 어머님의 TV 소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나가보니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선영아. 무슨 일이야? 신우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쪽에 조용히 서서 물잔을 씻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뭐라고? 고소?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우가 너를 고소한다고? 아니, 내가 지우를 고소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때문에 내가 밥 해놓으면 지우가 밥충이라고 말한 걸 영상으로 올렸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업로드했던 영상 제목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논다던 시어머니의 한마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머님이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이, 밥충이, 집에서 놀자니 좋냐 같은 말들이 조금씩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지역이나 직업 같은 것도 모두 숨겼습니다. 그저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각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머님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지더니 곧이어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끊자. 내가 지우랑 이야기해 볼게. 전화를 끄는 어머님이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우야. 저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싱크대 앞에서 손에 쥔 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어머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어머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화가 났어. 네, 내가 우리 집 이야기를 그렇게 세상에 꺼내놓은 게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셨습니다. 어젯밤 신우이한테 전화 왔을 때 나도 처음엔 지우가 너무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름도 안 썼고. 알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은주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우리 집 얘기로 들린 거야.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한 말들, 며느리 보고 밥충이라고 한 말들. 그게 영상에 올라가고 댓글에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은주도 사람인데
그걸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았겠지. 저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고요? 그래. 어머님이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금 신우이는 내 영상이 자기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직접 이름만 안 썼지 다 알게 돼 있다고.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처음에 그 말 듣고 나도 내가 원망스러웠다. 왜 우리 집 일을 밖으로 옮겼을까 싶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어쩐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저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어머님이 하신 말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고 눈물만 흘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분들이 나도 그랬다. 나만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해주니까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알아. 이제는 조금씩 알겠다. 어머님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지우야. 어머님이 낮게 웃음 비슷한 걸 흘리셨습니다. 신우이가 고소할 거다고 말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머님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한번 훔치고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내 딸이 남의 딸을 법으로 고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내가 평생 며느리한테 한 말들이 이렇게 법까지 가는 문제였나? 그 말에 제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신우이가 하려는 일은 더 옳지 않아. 어머님은 담담하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난 내 편에 서기로 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밥충이라고만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 옆에 서 있겠다고 말해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신우이가 생각하는 고소가 전화로 겁만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종이와 도장으로 찍힌 현실이 되어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찾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일이 맘카페와 경찰 그리고 제 친정까지 모두 휘말리게 할 줄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과 한참을 이야기한 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알림창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새 댓글 327개, 새 이메일 12개. 저는 댓글을 몇 개 읽다가 눈에 익은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맘카페에서 보고 왔어요. 사연구 맘카페에 링크 떠서 왔습니다. 맘카페? 사연구 맘카페라는 곳은 우리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육아 정보나 학원 이야기, 동네 소문 같은 걸 나누는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회원이 5천 명이 넘는 꽤 큰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핸드폰으로 그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상단 인기글 게시판 맨 위에 익숙한 색의 썸네일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배경에 흰 글씨, 제가 늘 쓰는 채널 디자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그 아래 굵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사연동 사연 아파트 사는 그 집 얘기 아닌가요? 저는 숨을 멈추고 글을 열었습니다. 글쓴이는 닉네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지우의 사연방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거기 올라온 어느 영상이 저랑 너무 친한 집 이야기랑 똑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충이라고 했다. 친정에 반찬 보냈더니 냄새 난다고 했다. 심지어 아파트 동 번호까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혹시 사연 아파트 101동 아니냐? 그 집 시누이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적인 추측들이 붙고 있었습니다. 실명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누구인지 다 아는 수준 아닌가요? 당사자가 보면 진짜 화날 듯 나라도 고소하겠다. 그리고 어느 댓글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지인인데요. 현재 고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보고 시누이가 더 확신을 했겠구나. 단지 제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어느새 동네 이름과 아파트 구조를 가진 실제 집으로 사람들 입에서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뭐 좀 먹고 해라.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 화면을 끈 채 주먹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 두 글자가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조금 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너 시댁 얘기하는 유튜브, 그거 너 맞니? 숨이 탁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셨어? 오늘 친구들을 만났는데 말이야. 엄마가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한 분이 요즘 며느리 사연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시댁 욕 대신 속풀이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명절 때 가져간 반찬 얘기. 거기 그대로 나오더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친정에서 온 반찬들. 어머님이 그걸 꺼내보시며 친정 반찬은 항상 냄새가 좀 난다고 말하던 순간 그걸 들으며 제가 속으로 손을 꼭 쥐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괜찮다, 지우야. 엄마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몇 번이고 전화해서 울던 거 다 기억나. 그래서 그런 영상 만든다고 해도 엄마는 내 편이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근데 지우야. 엄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 시댁에서 괜찮겠니? 엄마가 지금 갈까? 필요하면 엄마가 직접 사과도 하고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얘기까지 내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평생 내가 더 많이 참았지. 다만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만 너 혼자 너무 맞고 서 있지는 말아라. 어디 아프면 안 된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응, 엄마. 나 잘 버텨볼게. 전화를 끊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자 거실에서 어머님이 조용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어머님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우 친정엄마까지 이제 다 알게 됐구나. 어머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경찰까지 갈 일은 아니겠지. 가족끼리 어떻게든 풀 수 있겠지.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거칠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사, 경찰의 초인종과 집단 신고라는 말.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전쟁터를 지난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맘카페 글과 댓글들을 계속 내려보셨고 남편은 말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일 회사 가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님이 살짝 째려보셨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쫄아. 지우가 제일 힘들지. 저는 그 말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머님은 항상 남편 편에서 저를 타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택배인가 했지만 이 시간에는 올 택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인터폰을 켰습니다. 누구세요? 조금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강북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반사적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남편이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점퍼에 가슴에는 작은 경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 사이버팀입니다. 그중 한 분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유튜브 채널 지우의 사연방 운영하시는 한지우 씨 댁 맞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제가 한지우입니다. 경찰관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지만 최근에 업로드하신 몇 편의 영상 때문에 집단 신고가 들어와서요. 간단히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방문드렸습니다. 집단 신고요? 제가 되묻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시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가 127건입니다. 그는 숫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집단 신고라는 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영상은 문제가 있다며 신고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맘카페나 단톡방에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신고 버튼을 누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127이라는 숫자를 한참 동안 읽어야 했습니다. 127명이 같은 시간에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그렇게 이해되자 다리가 휘청거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른 제 옆으로 와서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까지. 경찰관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에 특정인을 떠올리게 할 정도의 표현과 욕설, 비난이 반복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처벌이 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고소장 내용입니다. 그 종이 위에는 아까 새벽에 보았던 것과 똑같이 고소인 박선영, 피고소인 한지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당신 때문에 내 이름과 체면이 망가졌으니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면 벌금 최대 5천만 원이나 심하면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술이 저절로 다물렸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경찰 양반. 어머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 말이 다 옳았다고는 나도 생각 안 해. 근데 어머님이 잠시 숨을 고르시고 경찰관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저 말들이 허공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주고받은 말들입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문제 밖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우이가 뭐라 하든 나는 이번 일에서 우리 며느리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에 경찰관도 남편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추후에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전에 가족끼리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대로 현관에 서 계셨다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어머님이 이번에는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 같구나. 경찰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이상할 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물만 들이키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나한테 묻더라. 화면에는 부장님의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대리,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채널 있던데 혹시 이 목소리 자네 와이프 아니야? 키읔키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이 어깨를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아니라고 했지. 근데 부장님 눈빛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 남편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무섭다, 지우야. 회사에서 이 얘기 퍼지면 내 자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 어머님은 드물게 아들에게 반말을 세게 붙이셨습니다. 지금 내 자리 걱정할 때냐? 고소장이 왔다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다가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너랑 살아온 몇 년 동안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내 안에서는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밥충이라고 한마디 던지고 집에서 논다고 비웃던 말들이 너한테는 밤새 마이크 앞에서 눈물로 쏟아낼 만큼 큰 짐이었다는 걸.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톡 건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영상으로 꺼내놓은 걸 이제 와서 뭐라고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물론 내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다. 어머님이 조금 웃으셨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 실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의 표정이 다시 진지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야.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신우이는 지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근데 너도 피해자다. 나도 어쩌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있고. 어머님이 한번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한번 끝까지 이야기해 보자. 변호사를 끼든 합의를 보든 어떻게 되든 간에 너 혼자 경찰서 앞에 세워놓지는 않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앞에서 했던 말들, 이제는 내 옆에 앉아서 책임질 거다. 신우이가 뭐라 해도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지우야. 내가 그동안 내가 하는 유튜브를 그냥 취미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경찰이 다녀간 거 보니까 이건 단지 취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고 내 싸움이더라. 그 싸움에 나도 같이 설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우야. 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어머님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신우이가 고소장을 낸 이상 이제는 변호사도 끼고 경찰 조사도 받고 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든 영상들이 모두 증거처럼 테이블 위에 올라갈 거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목소리를 내야 했는지, 그걸 남의 입이 아니라 내 입으로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몫을 이야기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게 겁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도망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과 남편과 한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신우이가 준비한 변호사, 맘카페에서 저를 향해 쏟아진 수많은 댓글들, 그리고 경찰과 법원, 그 모든 것들 앞에 제가 어떤 얼굴로 서야 하는지, 어떤 목소리로 설명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셋이 같이 신우이를 만나러 가자. 도망가지 말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바로 다음 6부 이야기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